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터디 카페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권 이야기 왜 자꾸 하느냐? 최근에 상권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이나 메일을 주시는 분 중에서 이 상권 어떠냐, 저 상권 어떠냐, 신규 창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프랜차이즈에서 이 상권을 추천하더라, 이제는 무조건 독점적인 상권만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 또 어떤 분들은 양도 양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 상권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터디 카페 별다른 전략이 없는데 이제 상권이 다한 거 아니냐, 이 상권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상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상권만큼 중요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오해고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스터디 카페 신규 창업이나 양도 양수의 성패라고 하기 좀 뭐라하지만 좀 더 성공으로 한 발짝 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상권이고요. 두 번째는 가구 인테리어입니다. 뭐 예쁘고 비싸게 할 필요 없고요.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고 좀 더 공간 구성을 활용 잘할 수 있고, 소음과 방음, 조명 뭐 이런 것들, 공간 활용이라든가 뭐 책상들의 배치, 그 상권에 따른 어떤 책상을 배치하느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구와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점주의 운영과 관리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권에 삐까뻔쩍하게 새로 들어갔는데 점주가 그냥 방치해버리고 알바한테 맡겨놓고 관리 잘 안하고 뭐 그래버리면 손님들은 오지 않죠. 하지만 상권 중요합니다.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말 독점적인 상권 찾기도 어렵다. 독점적인 상권에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아무리 뭐 유동인구 많고 세대수가 많은데 저기 보니까 스터디 카페가 15개, 20개 있더라. 근데 눈만 살짝 돌려서 강 하나만 건너면 세대수나 뭐 주거인구, 유동인구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스터디 카페가 3개, 2개밖에 없다. 여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여기가 좋은 상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렇게 독점적인 상권에 들어가서 제가 말렸지만 팔이 날리는 그런 점주님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메인 상권에 100이라는 수요가 있어요. 절대적인 수요. 근데 스터디 카페가 10개가 있어. 10씩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절대 나눠 먹기는 아니지만, 근데 강 하나 건너서 50이라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는 스터디 카페가 3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15, 16씩 이렇게 나눠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아무리 주거인구 세대수가 뭐 스터디 카페 하나당 뭐 2000세대는 있어야 된다, 1000세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은데 그렇게만 1차원적으로 얕게 수박 겉핥기로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중에서 그 50에 되는 수요 중에서 내 손님이 얼마큼 있느냐, 내가 우리 가게에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질적인 수요가 얼마큼 차지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뭐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있고 새로운 신도시에 거기에 뭐 중고등학생 학교도 없어. 근데 아파트가 되게 많이 들어섰어. 보니까 스터디 카페가 아직 들어서기 전이야. 거기가 좋은 데일까요, 마냥? 우리는 빨리빨리 순수익을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갓난 애기들이, 신혼부부가 많은데 갓난 애기들이 커가기를 기다리겠어요. 이미 그때는 게임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세대수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도 우리의 실질적인 고등학생이나 공시생, 취준생이 없으면 거기는 안 좋은 상권이에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아 봐봐. 맨날 술 먹으러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고 뭐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학원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주거를 하는 애들이 많아야지. 우리 손님들이. 그래서 뭐 유동인구가 많고 세대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독점적인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기 뭐 애들이 학원 많이 모여있고 아파트도 많고 그 스터디 카페 많아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독점적인 상권이고 스터디 카페가 없는 데여도 실질적인 수요도 봐야 되고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순수익이 높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매출이 높으면 뭐합니까? 들어가는 게 많으면 안 좋은데. 그래서 이 월세 비율도 봐야 됩니다. 뭐 신축 아파트고 뭐 없어. 근데 월세가 한 5, 600대. 뭐 근데 평수는 작은 평수에 그렇게 돼.
이러면은 뭐 순수익이 되게 적을 겁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옆에 이 메인 상권하고 비슷하게 나와도 가져가는 게 없으면 이 사업 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돈 벌자고 하지, 이거 뭐 자선사업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취미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세 비율, 이게 뭐 평당이라지 그냥 60평 기준으로 월세가 얼마면은 좀 순수익이 얼마큼 나올까, 이런 제가 개인적인 개념을 정리한 게 있거든요. 월세 비율이라고. 이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스터디 카페가 아무리 회전율로 승부하고 자유석 개념이지만 어쨌든 평수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좌석수는 한계가 있고요. 무조건 뭐 많이 빡빡하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좌석수 대비 한계치 매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큰 평수에 작은 좌석을 많이 놔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월세를 주구장창 많이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평수에 좀 저렴한 월세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독점적인 상권이어도 실질적인 수요를 잘 캐치하셔야 되고 월세 비율도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정말 잘 돼, 내가 운영 관리 잘해서 이 신규 유입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들어올 만한 상가가 얼마큼 남아있을까,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독점적인 상권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애들이 공부를 하러 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내 가게밖에 없어. 그러면은 약간 이게 좀 취합니다. 아, 장사 잘 되네. 역시 상권만 잘 잡으면 장사가 잘 돼. 그런데 한 개가 더 생기고 또 한 개가 더 생기면 매출이 떨어지네? 역시 나눠먹기인가? 나는 옛날에는 뭐 1년 전만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장사가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 스터디 카페는 나눠먹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유입할 수 있는 걸 또 잘 확인해야 되고, 신규로 유입해도 내가 매출이 안 떨어질 수 있게끔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은 이게 독점적인 상권에 들어가고 스터디 카페 없는 데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독점적인 상권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데지만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적인 상권에 들어가시더라도 이런 것들만 잘 캐치하시면 좀 더 오래도록 좋은 순수익을 내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메인 상권,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스터디 카페가 15개, 20개 있어. 여기가 안 좋은 거냐? 나 개인적 의견을 좀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독점적인 상권만큼 절대적인 수요가 이미 확실한 상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대신에 그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 카페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약간 운영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일단 도전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꼽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수요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20개가 정도가 있고 15개가 있다는 거는 이미 5년 전, 10년 전부터 스터디 카페가 생겼다는 겁니다. 거기는 이미 노후화돼 있고 점주가 몇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운영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새로운 곳에서 계속 갈구를 하거든요. 새로우면 항상 가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단골로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저는 절대적인 수요가 많은 상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스터디 카페 창업 비용이 거의 2억 넘게 들잖아요. 1억 한 후반대 들고. 그건 너무 리스크가 있다. 나는 약간 조금 운영을 잘 모르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다. 그런데 저기 좋은 매물이 나왔다. 양도양수로 좀 들어가가지고 한번 절대적인 상권에서 내가 한번 새롭게 좀 리프레시하는 개념으로 손님들에게 잘해가지고 좀 절대적인 수요가 많아서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기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양도양수를 할 거면 이 매장이 이 권리금과 합당한 것인가, 또 내가 이 매장을 인수해서 다른 경쟁업체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가구 인테리어를 다 봐야 됩니다. 상권은 정해져 있으니까 가구 인테리어 보시고 이전 점주의 운영 능력도 한번 캐치해 보시고, 보면 보여요.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가서 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 절대적인 수요 보고 단가 보고 어떤 회원들이 와 있고 또 월 매출 다 볼 거잖아요. 양도양수 나와 있으면 이 월별로 매출이 어느 정도 흐르는지 보면 이 가게가 잘 운영하고 있었던 건지, 이 상권의 수요 학생들의 구성이 중학생이 많은지 고등학생이 많은지, 이 점주님은 뭐 시험 기간에 운영을 잘했는지 이런 게 대충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절대적인 상권도, 절대적인 수요가 많은 메인 상권도 저는 괜찮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높이고 준비를 잘하고 전략을 잘 짜서
상권을 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레드오션, 블루오션 해가지고 스터디 카페가 없는 곳만 찾아다니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